반갑습니다. 우리 마음속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는 원불교 종합소식 매거진원, 저는 김동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원입니다. 오늘 매거진원에는 청소년 심심풀이 M3 현장 강사 간담회 소식 등 다양한 교단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석은 안양교당 이상선 교무와 함께합니다. 생생한 교화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12월의 둘째 주 매거진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1월 30일) 교정원 소회의실에서 심심풀이 M3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현장 강사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원불교 청소년국과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 희망숲 인성교육센터가 주관한 2016년 심심풀이 M3 현장 강사 간담회에는 양재우 교정원 교화훈련부 부장과 20명의 청소년 인성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심심풀이는 학교 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원불교 마음 공부로 치유하기 위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말하며 M3는 메타, 마음, 명상의 줄임말로 단전주 명상, 메타 마음 일기, 유무념 공부로 삶을 변화시키는 인성교육 방법입니다. 현장 강사 간담회에서는 올해 초 3차에 걸쳐 진행된 지도자 자격 연수를 통해 61명의 지도자가 선발된 이후의 활동 보고와 심심풀이 사업 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활동 보고 가운데 학교 수업 진행형 사업에 대해서는 초중고 대학교에서 총 35개의 인성교육 수업이 개설됐으나 교재 리뉴얼 사업으로 일부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결과가 보고됐으며 앞으로 원스테이 토크 콘서트 사업의 규모를 줄이고 학교 수업 진행형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수교당의 사례 발표에서는 여수마음학교의 심심풀이 M3 교육의 성공담과 성과가 보고돼 현장 강사들의 관심이 집중됐으며 앞으로 여수마음학교는 100개 학급에 2시간씩 200시간의 강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심심풀이 M3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증명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지원 아나운서의 현장 취재입니다. 서울교구 본공회 1년의 활동을 종합하는 자원봉사자 축제가 여의도 교당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화 봉공을 실천하는 서울교구 본공회 회원들의 밝은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15번째를 맞는 서울교구 자원봉사자 축제가 여의도 교당 대각전에서 개최됐습니다. 식전 행사로 금강중창단의 합창 공연과 조은송 정토의 노래 공연이 있었으며 설명기도, 경과보고, 환영인사, 축사, 시상, 격려사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서울교구 본공회 한은남 회장은 환영인사에서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본공회 회원들은 진흙 속에 연꽃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정신은 길을 잃고 경제는 어렵고 많은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진흙 속의 연꽃처럼 흙탕물 속의 맑은 한 줄기 샘물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여러분들 공공의 봉사자님들이 계셔서 세상은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중앙본공회 오예원 회장은 축사에서 늘 차가운 곳에서 묵묵히 봉공하는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헌시를 낭독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열심히들 봉사를 하며 사실까? 정말 그래서 이분들이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넘어서 내가 괜히 작아지고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진다? 노란 낙엽이 아름다운 늦가을 오후 어느 때 어느 곳이든 무화공공의 따뜻한 손길로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공공인 축제의 한마당 등으로 짊어지면 짐이 되지만
가슴으로 품으면 사랑이 된다고 그저 몸으로만 봉사하면 고된 일이 되지만 은혜로 봉공하면 즐거움이 된다며 그리고 한 해 동안 수고한 서울교구 봉공회 회원들을 표창하는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대각상은 여의도 교당 이승호 교도가 수상했습니다. 이승호 교도는 빨간 밥차 무료급식 활동을 위해 굳은 일을 도맡아 수행했으며 등촌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623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펼쳐 귀관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3번이요. 월, 화, 토요일은 등촌복지관에서 하고 수요일 날은 빨간밥차에서 조리회 하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등촌일복지관 할머니 할아버지들 머리, 이발 미용 봉사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즐겁고 제가 행복하니까 열심히 그냥 하게 됐는데 얼마 하도 못했는데 이런 큰 상을 줘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올해 신설된 원봉공회 이사장상은 여의도 교당 박인관 이태연 부부에게 돌아갔으며 중앙봉공회 회장상은 목동교당 조은식 교도가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봉공회 회장상은 면목교당 이해덕 교도와 이문교당 김한신 교도가 수상했으며 올해 서울교구의 중요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은 교도에게 수여되는 특별상은 중구교당 이지철 교도와 반포교당 안도창 교도에게 수여됐습니다. 시상을 지켜보던 서울교구 봉공회 회원들은 삶 속에서 무와 봉공을 실천하는 서로의 모습에 감사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했습니다. 배우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봉공에 활동하는 게 남자들이 해야 할 그러한 힘써야 될 일, 그런 일도 있고 한데 좀 뭔가 여자들이 하기로는 좀 힘든 일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좀 도우게 된 것 같습니다. 누구나 보시면은 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특히 그렇게 이제 같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보게 돼서 제가 하게 된 거지 아마 다른 분들도 보시면은 누구나 다 똑같이 아마 도와주셨을 겁니다. 황도국 서울교구 교구장은 격려사를 통해 불보살의 결실은 무와 봉공의 실천이라고 봉공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잠자는 법신불림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용히 법신불림이 깨어날 줄을 모르고 잠만 자고 있어. 이제 그만 일어나야 될 거다. 이쪽에서 법신불림 눈을 떠서 일어나고 저쪽에서 눈을 떠서 일어나고 그래서 막 활동을 해. 앞으로 활부르시대. 원불교는 부처님을 일결 때서 활동은 보온이 이것이 생명이에요. 원불교 사막팔주 사은사고 있지만 핵심은 어디에 들었어요? 사은사유에 있다. 서울교구 봉공회 임원들의 인사에 이어 참석한 봉공회 회원들은 봉공회가를 함께 부르며 자원봉사자 축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매년 2만 시간의 봉공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교구 봉공회는 교법의 실천으로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감사와 은혜가 가득했던 지난 1년의 봉공활동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서울교구 자원봉사자 축제는 훈훈한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원불교 봉공회는 지난 12월 5일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16 전국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2008년에 태안 유류 오염 사고 자원봉사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이후 두 번째이며 원불교의 봉공 활동이 더욱 빛을 발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매거진 원 한지원입니다. 원불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사회복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11월 29일 중앙총부 법은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구 발표 세미나는 정덕균 연구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으며 유형진 공익복지부장이 격려사를 했습니다. 익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장 문정선 연구위원은 법인 산하 시설의 조직 성과가 미약해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원불교 사회복지법인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동그라미 플러스 대표 구도선 연구위원은 원불교 사회복지를 주제로 한 교재나 안내서가 없으므로 원불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교재 개발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서문을 열며 원불교 사회복지시설 신입직원 교재 개발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날 원불교 사회복지연구소는 앞으로 2년간 원불교 사회복지를 연구할 연구위원 7명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서울교화 행적과 서울교당의 역사를 기록한 서울교당 93년사가 발간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4일 서울교당에서는 봉정식이 거행됐습니다. 김지연 기자의 현장 취재입니다. 재가출과 교도들이 일심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온 서울교당 93년사 봉정식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93년 전 서울에서 전법을 시작하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행적과 원기 9년 설립된 서울교당의 발자취를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원기 9년부터 처음 서울교화를 시작하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101년까지를 엮어서 이제 93년사를 묶었습니다. 요즘 그 많은 사람들이 하필 93년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90년사를 준비를 하고 엮다 보니까 대종사님께서 서울을 수없이 내항하시면서 9년, 10년, 11년 그렇게 준비를 하시다가 서울교당을 창신동에 딱 열었기 때문에 대종사님 교화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가 들어가야 된다 해서 역사가 갑자기 93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0번의 경종소리와 함께 시작된 봉정식은 양명일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이어 김우정 교도회장의 환영사와 서울교당 93년사 편찬위원회 박형근 사무국장의 경과보고가 있었고 성도종 수의단 중앙, 박혜원 원로교무, 박성현 교무, 이법선 편찬위원장이 함께 법신불전에 서울교당 93년사를 봉안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서울에서 전법을 시작하신 때부터 원불교 선진의 행적을 기록한 동영상이 상영되자 오래된 사진을 보고 스승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게 된 교도들은 서울교화 93년의 역사에 감동하며 이어진 한은숙 교정원장의 설법에 귀 기울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중요한 것은 대종사님 당시의 본의를 한번 돌아가 보자. 교단의 초심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발전의 과정에서 돌아보지 못한 것을 지금은 원기 100년에는 돌아볼 때가 되었다. 그러면 돌아보는 기점을 어디다 두느냐? 저는 대종사님의 본의가 무엇일까? 원불교가 왜 개교가 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들이 가지려고 고민하고 고뇌해야 된다. 서울교당 93년사 봉정식을 맞이해 서울교당의 교도들은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용산구청에 성금을 전달했으며 가야금 병창 축하 공연이 이어져 봉정식에 흥을 더했습니다. 더불어 고 성희철 정사에게는 교구장 표창이, 오정행 교무에게는 교무 표창이 각각 수여됐습니다. 옛날에 제가 근무하던 시절은 지금 35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는 이제 1200평 넓은 대지에 봄으로부터 쭉 꽃이 피기 시작하면 새가 울던 서울에서는 참 찾아보기 힘든 곳이었죠. 앞으로 더욱더 활기찬 서울의 효시 교당으로서 큰 역할을 하리라고 그렇게 믿고 중간 여러 번 좀 어려움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 다 이겨내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이제 기쁩니다. 그 93년에 험으로써 앞에 그 역사가 쭉 이어져서 기뻐요. 내가 종교 의식을 갖는 게 돼서
원불교를 선택했다는 게 너무나 내가 잘 선택을 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스승님들의 서울교화 행적과 오랜 세월의 감동이 기록되어 있는 서울교당 93년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서울에서 전법을 시작하신 그 순간이 오늘의 서울교당 속에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역사입니다. 매거진원 김지연입니다.